조금 한 1주, 2주 났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것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꼭 전문의를 만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류마티스 질환하면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0대에서 40대,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한다. 성별 발생 빈도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게 3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이 류마티스 질환의 특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병원을 찾은 김선희 씨. 부분 손으로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김선희 씨는 올해로 24년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 딸아이를 출산하고 어느 날 갑자기 감기 몸살처럼 온몸에서 열이 나고 오른쪽 발가락이 아파오기 시작했다는 김선희 씨. 그것이 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때 제가 이제 아플 때는요. 그렇게 20년 전이니까 이렇게 요즘 그치면 류마티스가 있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열이 나니까 대학병원 이제 가면은 아스피린하고 또 입원하면 아스피린만 많이 줬어요. 뚜렷한 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로 민간요법 같은 그런 거 많이 하죠. 두 무릎에 이미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김선희 씨. 이번에는 발목 교정 수술을 위해 입원을 했다. 뒤틀린 발목과 발바닥으로 튀어나온 발가락 뼈 때문에 걸음을 디딜 때마다 고통스러운 김선희 씨. 고통에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몸이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제대로 걸어보기 위해 수술을 선택했다. 이것도 잘 안 되고 쑤시는 게 아니고 뭐랄까 얘기해야 되지. 꼭 기름이 튀기는 거 있잖아요. 통증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심할 때는요. 집에서 있을 때 저기 뭐 제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겠어요.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 바람만 와도 난 아파요. 많이 심하게 아플 때는. 무릎 외에도 어깨, 팔꿈치, 고관절 등 총 7번의 수술을 받은 김선희 씨. 김선희 씨는 배상철 교수에게도 쉽지 않은 환자 중 한 명이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10여 년 전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김선희 씨의 관절은 이미 변형이 상당히 진행된 후였다. 팔다리가 모두 굳고 오그라들어 당시엔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김선희 씨였다. 그래서 김선희 씨에게 약물요법과 수술을 병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수술은 주치의인 배상철 교수와 정형외과, 마취과 등 여러 의료진들이 모여 꼼꼼하게 협의를 거친 후 이루어진다. 짬이 날 때마다 병실을 둘러보는 배상철 교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선희 씨를 찾았다. 그거 아까 얘기 들으셨죠? 지금 봐서는 열나는 게 수혈하고 관련 먹는 걸로 생각이 나는데 수술 전 갑자기 열이 오른 김선희 씨. 수술 날짜를 연기해야 한다는 배 교수의 말에 조금은 실망한 듯하다. 하지만 환자의 몸 상태를 충분히 보고 수술 날짜를 잡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은 열은 어때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이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또 뭐 좀 체질적으로 그게 다 열날 그걸로 생각하고 또 목 관절에도 척추에는 잘 오진 않지만 목 관절에도 와서 이 목을 뭐 돌리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이제 관절의 파괴, 변형이 되나고 나중에는 더 시간이 지난다면은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하려면은 약물요법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수술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진단 치료를 해서 이렇게 관절의 파괴라든지 변형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신발 똑바로 신을 수 있으면 이제 중심 잡고 하면은 뭐 나가갖고 신발 신어야지. 강변에 가갖고 걷기도 걷고 또 저번보다는 더 활기찬 생활을 안 할 수는 있겠네, 그죠? 그래서 우유 많이 먹는 거. 딸과 함께 병실 밖을 나온 김선희 씨. 수술은 비록 연기됐지만
모처럼 따뜻한 봄 햇살이 모녀를 위안한다. 스스로 제대로 서게 되면 걷는 것 또한 편해질 것이다. 휠체어를 벗어나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인 김선희 씨. 그녀는 봄꽃만큼이나 환한 기대를 걸어본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가 앓고 있다는 류마티스 관절염. 정확한 진단조차 쉽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치료제 개발도 활발해 확실히 병의 치료에 있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다. 저 생각에는 이제 사실 막 진료를 하면서 어떤 환자는 그 약에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독히 부작용이 많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뭐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 시대 뭐 홀 지놈의 전부 다 분석이 끝나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약물 유전적인 그런 기법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환자마다 같은 치료제라도 약효의 차이를 보이는 것에 착안 유전자 연구에 들어갔던 배상철 교수. 세계 최초로 특정 약에 효과가 있는 유전자형을 분석해내는 데 성공하게 된다. 유전자형과 특정 약은 치료 효과에서 12배나 차이가 남을 밝혀낸 것이다. 배 교수의 이런 연구는 세계의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약에 대해 환자마다 개인별 차이가 있고 특정 유전자 때문이라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뿐 아니라 다른 질병의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배 교수는 향후 류마티스 관절염에 맞춤 치료가 가능함을 입증해냈다. 배상철 교수가 병원을 벗어나 대전 카이스트를 찾았다. 이곳은 약물의 효과와 유전자의 관계에 대한 배 교수의 연구가 시작됐고 또 결실을 맺은 곳이다. 류마티스 질환 가운데 하나인 루푸스와 환자의 유전인자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생명과학과 대학원생들과 강창원 교수. 배상철 교수 또한 그 연구를 공동 지도하고 있다. 배상철 교수와 강창원 교수는 이런 공동 연구를 10년째 함께하고 있다. 어떤 사이토카인 같은 중량 유전자의 어떤 액티베이터나 리프레서로 작용할 수 있다고